에스토니아 작은 마을 카페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단 3일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남성이 3년간 아무 말 없이 장모님 집을 새로 지어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평범한 여행객으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두 나라를 잇는 감동 드라마가 되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3일간의 만남이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한 가족 전체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드레아 린드베리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서부의 작은 해안 도시 파르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스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발트해 연안에 있는 인구 13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라트비아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죠. 저는 수도 탈린에 있는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컸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의 특별한 매력을 느꼈어요. 대학 시절에는 한국학 부전공까지 생각해 봤을 정도였죠.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IT 강국으로 유명하지만 제가 전공한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고향인 파르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파르누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휴양지예요. 여름이면 유럽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아름다운 도시죠. 저는 그곳의 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근처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는데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하루 8시간씩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월급은 한국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였는데 에스토니아 물가를 고려하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전부였죠.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겨울 연가가 에스토니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어서 대장금, 주몽, 선덕여왕 등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방영됐는데 저는 그 모든 작품들을 빠짐없이 봤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 많은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아름다운 억양과 표현들에 매료되어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영화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한 수준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한국 관광객이 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영어로 대화했고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용기도 없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저 텔레비전 속 먼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취미로 두라거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고 조언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은 너무 멀고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 만족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름은 늘 바쁜 시기였습니다. 파르누는 에스토니아 최고의 해변 휴양지라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어요.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고 가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커피 원두를 갈고 에스토니아 전통 디저트들을 진열하고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전 8시부터는 현지 단골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고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죠. 카페 일은 단조로웠어요. 굿모닝, how can I help you로 시작해서 have a nice day로 끝나는 영어 대화의 반복이었죠. 가끔 관광객들이 에스토니아 문화나 여행 정보에 대해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대부분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다를 구경한 다음 떠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지루하면서도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예측 가능한 하루, 안정적인 수입, 평화로운 환경이었으니까요.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 다른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볼 때면 저런 곳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역동적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한국까지는 너무 멀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났는데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대학 동기 중에는 독일로 유학 간 친구, 핀란드에서 직장을 구한 친구,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친구들이 있었죠. 그들의 소식을 SNS로 볼 때마다 나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부족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놓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배짱이 없었거든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다시 돌아올 곳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묘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나, 내 인생의 변화는 없을까, 27살인데. 이게 다인가 같은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심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 다른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꿈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꿈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하려 하느냐 같은 반응이 돌아왔어요. 어머니도 안드레아,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나쁘지 않잖아. 왜 자꾸 다른 걸 생각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카페에서 일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발트해의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관광객들이 그 풍경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예쁜 곳이구나라고 새삼 깨닫기도 했죠. 하지만 매일 보다 보니 특별함도 사라졌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창밖 풍경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나도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며칠 머물다 떠나지만 저는 계속 여기 남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볼 때면 그 답답함이 더욱 심해졌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모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제 현실은 너무나 평범했거든요. 나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건 그저 드라마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안드레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제가 정말 행복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인생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빠진 조각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7월 중순의 따뜻한 날이었는데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전에는 현지 단골 손님들이 다녀가셨고 점심시간에는 관광객들로 카페가 북적였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조금 줄어든 시간이었는데 한 동양인 남성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인 줄 알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뭔가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한국어였거든요. 네, 지금 에스토니아 파르누에 있어요. 여기 정말 예뻐요. 바다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내일 탈린으로 이동할 예정이고 모레 저녁 비행기로 서울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이 저희 카페에 온 거예요.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실제로 한국 사람과 대화해볼 기회를 그렇게 바랐는데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였죠. 그가 전화를 끊고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서툰 영어로 아메리카노 원 플리즈라고 주문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안녕하세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정말 크게 떠지는 걸 봤어요. 마치 깜짝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죠.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어를 하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가 한국말로 대답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독학으로 배웠어요. 제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하자 그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억양도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셨어요? 겨울 연가부터 시작해서 대장금, 주몽, 최근에는 태양의 후예까지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외국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을 만나다니. 꿈만 같아요. 그는 자신을 김민준이라고 소개했어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 유럽 여행 중 에스토니아에 3일간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에스토니아가 IT 강국으로 유명해요. 특히 스카이프가 에스토니아에서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놀랍게도 그는 에스토니아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디지털 정부 시스템, 전자거주권 제도, IT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디지털 강국이지만 에스토니아의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사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겸손하고 지적인 분이었어요. 한국의 IT 문화와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드라마로만 봤던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었죠. 한국은 정말 빨라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도 빨리 걷고 빨리 일해요. 하지만 가끔은 에스토니아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에스토니아는 너무 느려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부럽기도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준 씨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어요. 외국인인 저를 무시하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에스토니아에서 살아온 경험을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정말 관심을 보이셨어요. 문화인류학이라니 정말 멋진 학문이네요. 에스토니아의 전통 문화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스토니아의 역사, 전통 노래 축제, 민속 문화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와, 노래 축제가 5년마다 열린다고요? 3만 명이 함께 노래를 한다니 정말 장관이겠네요. 언젠가 꼭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되었는데도 민준 씨는 계속 앉아 계셨어요. 저도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틈틈이 대화를 이어갔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파르누 구경을 안내해 드릴까요? 오늘 6시에 퇴근하거든요. 민준 씨는 정말 기뻐하며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가끔 심심했는데 현지 분이 안내해 주신다니 너무 좋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스스로 놀라웠어요. 평소에는 내성적인 편인데 그때는 정말 용기가 났거든요. 퇴근 후 민준 씨와 함께 파르누 해변을 걸었습니다. 7월의 파르누 해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 그리고 석양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죠. 민준 씨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한국에도 바다가 많지만 이런 분위기는 또 달라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에스토니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야기, 발트해의 아름다움, 에스토니아 전통 음식과 관습들 등등요. 민준 씨는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어요.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정말 강인하네요. 그런 힘든 역사를 이겨내고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냈다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저희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진심으로 이해해 주다니요. 그 첫날 저녁은 정말 특별했어요. 파르누 구시가지를 함께 걸으면서 중세시대 건물들을 구경하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에스토니아 전통 요리를 함께 맛봤죠. 민준 씨는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나하나 물어보시며 정말 관심 깊게 드셨어요. 이건 카마라고 해요. 에스토니아 전통 디저트인데 요구르트에 귀리와 보리를 갈아서 넣은 거예요. 아, 한국의 미숫가루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식을 통해서도 서로의 문화를 나눌 수 있었죠. 민준 씨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정말 음식이 다양해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요리들이 있고 계절에 따라 먹는 음식도 달라져요. 특히 김치는 2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런 음식들을 직접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 IT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는 게임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핀테크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나름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했지만 전공을 살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카페에서 일하게 된 이야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요. 민준 씨는 안드레아 씨의 한국어 실력이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특히 안드레아 씨처럼 한국어를 잘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으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헤어졌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준 씨는 저야말로 감사하죠.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민준 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렘과 동시에 아쉬움이 밀려왔거든요. 내일 모레면 떠나시는데 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아쉬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그 다음 이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 씨는 파르누에 3일간 머무르시면서 매일 저희 카페에 오셨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함께 파르누 곳곳을 다녔죠. 파르누 성터, 해변 산책로, 구시가지의 아름다운 건물들, 그리고 현지인들만 아는 숨겨진 명소까지 모든 곳을 함께 구경했어요. 둘째 날에는 파르누 박물관에 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는데 민준 씨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셨어요. 특히 에스토니아의 독립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에서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네요. 노래로 독립을 이뤘다니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독립은 정말 평화적이었어요. 노래하는 혁명이라고 불리죠. 수십만 명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소련에 저항했거든요. 제가 설명해드리자 민준 씨는 한국도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 더욱 감동적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준 씨가 단순히 관광을 즐기는 여행객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다른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파르누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 갔어요. 제가 어릴 적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관광지가 아니라서 현지인들의 진짜 생활을 볼 수 있는 곳이었죠. 민준 씨는 이런 곳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관광지만 보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려운데 덕분에 에스토니아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을의 작은 선착장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빠른 사회 변화와 에스토니아의 느긋한 삶의 방식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한국은 모든 것이 빨라요.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오고 지하철도 2분마다 와요. 편리하지만 가끔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는 그 반대예요. 모든 것이 여유로워서 좋지만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민준 씨가 안드레아 씨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도전이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내를 자처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민준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기분이에요. 평소보다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토니아에서 안드레아 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내일이면 민준 씨는 떠나실 예정이었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침내 이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민준 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탈린으로 출발해서 이틀 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마지막 밤, 우리는 해변에서 석양을 보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안드레아 씨. 에스토니아에서의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야말로 감사해요.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민준 씨가 혹시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SNS나 메신저로라도 연락하고 싶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연락은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처음에만 연락하다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잖아요. 민준 씨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서 저를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웠어요. 안드레아 씨,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에스토니아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준 씨의 마지막 인사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도 놀러 오세요. 그때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사교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그런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 버스 정류장에서 민준 씨를 배웅할 때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묘한 설렘까지. 이제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허전했습니다.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 씨도 창가에서 손을 흔들어 주셨죠.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걸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감정이 뭘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 확실한 건 민준 씨와의 만남이 제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막연했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나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잠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었다는 걸요. 민준 씨가 떠난 후 며칠간은 정말 허전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고 혹시 다른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에스토니아까지 오는 관광객은 정말 드물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민준 씨에게서 첫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드레아 씨, 안녕하세요. 한국 잘 도착했어요. 에스토니아에서의 시간이 정말 그리워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뛰었어요. 정말로 연락을 주시다니. 저도 바로 답장을 보냈죠. 안녕하세요, 민준 씨. 무사히 도착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민준 씨와 함께했던 시간이 자꾸 생각나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온라인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안부 인사였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카페 일은 어떠세요? 한국은 지금 장마철이에요. 이런 식의 평범한 대화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의 일상을 사진과 함께 공유해 주었어요. 서울의 지하철 풍경,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모습, 회사 근처 카페의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사진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에스토니아의 계절 변화나 카페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시차가 6시간이라서 제가 퇴근할 시간이면 민준 씨는 저녁을 먹거나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 씨가 안드레아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퇴근 후 민준 씨와 나누는 대화가 제게도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2달째 접어들면서 대화가 더욱 개인적이고 깊어졌어요. 서로의 꿈, 고민, 인생 철학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죠. 민준 씨는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가끔 답답해요.
모든 게 너무 빨라서 여유를 느낄 틈이 없거든요 라고 털어놓으셨고, 저는 에스토니아는 여유롭지만 가끔은 변화가 없어서 지루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준 씨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었죠. 매일 그분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고 답장이 늦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안드레아 씨, 혹시 한국에 와서 직접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건가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있어요. 1년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비자예요. 에스토니아도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준 씨의 다음 메시지를 보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막연히 꿈꿔왔던 한국 생활이 현실이 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언어는 어떻게 하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가족들에게 상의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잘 모르는 사람을 믿어도 되겠냐? 안정적인 일자리를 놓고 왜 모험을 하려 하느냐?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죠. 안드레아, 한국은 너무 멀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본 건 3일 뿐이잖아. 인터넷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제가 어머니 입장이어도 똑같이 반대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느냐. 한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언어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안드레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인터넷 연애는 위험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환상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숙소 찾는 것부터 일자리 구하는 것까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기울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히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비자 신청 서류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한국의 생활비, 교통,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숙소도 미리 알아보고 일자리 정보도 수집해 둘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저는 고민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작정 떠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한 달간의 고민 끝에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거든요. 민준 씨의 답장은 정말 빨랐어요. 정말요? 정말 오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바로 준비 시작해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그 메시지에서 기쁨이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하고 공증 받고 은행 잔고 증명서도 준비해야 했죠. 민준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 서류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민준 씨가 보내주신 가이드는 정말 자세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한국 입국 후 해야 할 일들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은 드라마나 음악으로 재미있게 배웠지만 이제는 정말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야 했어요. 민준 씨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표현들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외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예의 표현부터 월세는 얼마인가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같은 실용적인 표현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매일 밤 이 표현들을 연습했습니다. 카페를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안드레아, 너 미쳤구나. 왜 안정적인 일자리를 놓고 그런 모험을 하려 하느냐. 한국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사장님의 말씀도 이해됐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특히 외국 관광객들과의 소통에서는 저보다 나은 직원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가 없으면 카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었죠. 죄송해요, 사장님. 저에게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만약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시며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행 경비를 모으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초기 생활비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2년간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다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낮에는 원래 카페에서, 저녁에는 다른 카페에서 일했죠. 정말 힘들었지만 한국행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용돈도 최대한 아꼈고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민준 씨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게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스스로 준비하고 싶었어요. 남에게 의존해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민준 씨의 도움은 정말 감사했지만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6개월간의 치열한 준비 끝에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3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탈린에서 인천까지 14시간의 긴 비행이었는데 너무 떨려서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민준 씨가 정말 공항에 나와 계실까?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만약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표현집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로 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관광이 목적입니다. 입국 심사에서 할 말들을 계속 중얼거렸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에스토니아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였어요. 와, 이게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정말 떨렸어요. 워킹홀리데이로 왔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을 때 입국 심사관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독학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입국 심사관의 친절한 말씀을 듣고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출국장을 나왔을 때 정말로 민준 씨가 거기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손에는 안드레아 환영합니다 라고 쓴 피켓을 들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드레아 씨, 정말 오신 거예요? 꿈만 같아요. 민준 씨도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죠. 이제는 단순한 여행객과 가이드가 아니라 제 한국 생활을 함께할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민준 씨가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그리고 저기 높은 건물들이 강남이고요. 차장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에스토니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와, 이게 서울이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신기했어요. 드라마로만 봤던 서울을 실제로 보고 있다니. 민준 씨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홍대 근처에 작은 원룸을 미리 계약해 두셨고 기본적인 생필품까지 준비해 두셨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국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예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침대, 책상까지 모든 가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안드레아 씨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혼자 원룸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온 거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드디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한국 생활 첫 주는 정말 신기한 연속이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빨랐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배달 문화, 온라인 쇼핑까지 에스토니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 정말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결제도 대부분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했어요. 에스토니아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민준 씨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 이용법, 한국의 생활 예절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한국은 서열 문화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께는 존댓말을 써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해요. 첫 번째 도전은 교통카드 만들기였어요. 지하철역에 가서 교통카드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역무원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두 번째 도전은 휴대폰 개통이었어요. 이건 정말 복잡했어요. 외국인 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니 서류가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민준 씨가 함께 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세 번째 도전은 은행 계좌 개설이었어요.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관리하려면 한국 은행 계좌가 필요했거든요. 이것도 외국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설명을 듣고 신원 확인을 받는 과정이 복잡했죠.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면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봐 주신 곳들이 있었어요. 홍대 근처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카페들이었죠. 제가 에스토니아에서 카페 일 경험이 있고 영어와 에스토니아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안드레아입니다. 사장님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정말 밝고 친절하셨어요. 와,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왔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에스토니아?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어떤 일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에스토니아에서 2년간 카페에서 일한 경험을 말씀드리자 정말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 카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홍대가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거든요. 영어 할 수 있으세요? 네, 에스토니아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완벽하네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취업이 결정되었어요. 3주 만에 일자리를 구한 거였죠. 월급은 한국 돈으로 230만 원이었는데 에스토니아에서 받던 월급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액수였어요. 정말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외국어 가능하시니까 기본급에서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대는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니. 하지만 한국 생활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응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 문제였어요. 드라마로 배운 한국어와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한국어는 정말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어려웠어요. 언제 존댓말을 써야 하고 언제 반말을 써도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죠.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분에게 존댓말을 썼는데 편하게 말해도 돼요 라고 하시거나 반대로 반말을 썼다가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에스토니아에서는 모든 일을 천천히 신중하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를 자주 했죠. 특히 주문이 몰릴 때가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 주문하고 빨리 받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테 1잔, 그리고 치즈케이크 하나요. 이렇게 빨리 말하시면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웠어요. 한국 특유의 선후배 문화, 회식 문화 등이 에스토니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보다 먼저 입사한 분들에게는 선배라고 불러야 하고 회식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들이 있었어요. 외로움도 컸어요. 에스토니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정말 그리웠고 한국에서는 민준 씨 말고는 가까운 사람이 없었거든요. 특히 저녁에 혼자 원룸에 있으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나이와 지위를 중시하는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에스토니아 문화와 정말 달랐어요.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특히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에스토니아보다 훨씬 위계적이었어요. 에스토니아에서는 사장님과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비자 연장 문제도 고민이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짜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커졌어요. 1년 후에는 에스토니아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가족들도 계속 연락해서 언제 돌아올 거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냐? 건강은 괜찮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첫 겨울은 특히 힘들었어요. 에스토니아보다는 따뜻하다고 하지만 서울의 추위와 건조함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었어요. 게다가 명절 시즌에 혼자 있는 것도 쓸쓸했고요. 민준 씨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자주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저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일은 익숙해졌지만 깊은 외로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인가, 그냥 에스토니아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는데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카페에서 한국 손님과 사소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제가 존댓말 실수를 했는데 그분이 기분 나빠하시면서 외국인이면서 예의도 모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민준 씨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SNS에 우울한 글을 올린 걸 보고 걱정되어서 온 거였죠. 안드레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민준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모든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언어 문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민준 씨는 끝까지 들어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아 씨, 저도 처음 에스토니아에 갔을 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낯선 곳에서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정말 잘 알아요. 하지만 그때 안드레아 씨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안드레아 씨를 도울 차례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저는 안드레아 씨를 단순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에스토니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혹시 안드레아 씨도 비슷한 마음이시라면 우리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해볼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끼던 외로움과 불안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민준 씨에 대한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웠던 거구나. 저도 그분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도 민준 씨를 정말 좋아해요. 에스토니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함께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민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 불안감, 적응의 어려움까지 모든 게 다 견딜만해졌거든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긴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도전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후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한국어 공부도 함께 해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외롭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셨어요.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만났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함께 구경했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강남, 한강공원까지 정말 다양한 곳들을 가봤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민준 씨 덕분에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삼겹살, 치킨, 떡볶이까지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맛봤죠.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어려웠는데 점점 적응되면서 오히려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네, 처음에는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정말 좋아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민준 씨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안드레아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직장 생활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안정되니까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어요. 동료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졌고 손님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죠. 카페에서 제 역할도 점점 커졌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일에서는 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사장님도 안드레아 씨 덕분에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과는 특별한 친밀감이 있었어요. 제가 유럽 출신이니까 그들의 문화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에스토니아에서 오셨다고요?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긴 계기, 민준 씨와의 만남, 한국에 오게 된 과정까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영화 같아요. 라고 감탄하셨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특별했어요. 에스토니아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의 계절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봄에 벚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에 벚꽃 구경을 갔는데 그 아름다움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았고 가을에는 남산의 단풍을 보며 한국의 자연미에 감탄했어요. 겨울에는 첫눈이 내렸을 때 민준 씨와 함께 산책하며 설렘을 느꼈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알던 한국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짜 한국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한국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무를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런데 그 시기에 민준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느 봄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안드레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프러포즈를 하신 거예요. 정말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였는데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이미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고 있었고 서로의 꿈과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먼저 에스토니아에 가서 안드레아 씨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그게 예의죠. 민준 씨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에스토니아의 문화와 예절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때 정식으로 결혼해요. 안드레아 씨가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주 후 민준 씨는 정말로 에스토니아까지 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민준 씨가 준비해온 정성과 진심을 보시고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준 씨는 에스토니아에 오기 전에 에스토니아어 기본 인사말까지 배워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이라고 에스토니아어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안드레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한국까지 가서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민준 씨가 안드레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안심이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에스토니아에서의 작은 결혼식은 정말 따뜻했어요.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축복해주는 자리였죠. 민준 씨는 에스토니아 전통 의상을 입었고 저는 한복을 입어서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파르누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한 여성이 되어 있었죠. 결혼 후 저는 한국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도 생겼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보장 제도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 나라의 체계적인 면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의료보험 하나만 봐도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병원비 부담이 에스토니아보다 훨씬 적었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았거든요.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 모든 사회보장 제도가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다니는 IT 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승진도 빨랐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무엇보다도 민준 씨는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거예요. 숙소, 일자리, 생활 정보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결혼 3년 후 저희는 에스토니아를 다시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것이라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기대됐지만 3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오래된 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아담하고 예쁜 집이 서 있었어요. 단열이 잘 된 새 벽돌과 지붕, 새로운 창문들,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외관까지 완전히 새 집이었어요. 정원도 새롭게 조성되어 있었고 집 전체가 마치 잡지에서 본 듯한 모던한 북유럽 스타일이었죠.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제 집을 새로 지으셨어요? 저는 정말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민준 씨를 바라보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 남편이 해준 일이야.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조용히 돈을 보내주면서 집을 새로 지어줬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민준 씨를 바라봤어요. 민준 씨는 부끄러운 듯이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어머님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래된 집이라 단열이 안 되어서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지붕도 새는 곳이 있다고 하셔서요. 딸이 멀리 있어서 자주 뵐 수 없으니 이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해주셨다니. 그리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위가 우리 집을 완전히 바꿔놨구나. 이런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안드레아가 한국에 간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서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두고 멀리 떠나는 것에 대한 죄송함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제가 못한 효도를 대신해 준 거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최신식 주방, 편안한 거실, 따뜻한 침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바닥 난방, 현대적인 가전제품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인테리어까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만든 집이었어요. 민준이가 직접 에스토니아까지 와서 건축업자들과 상의하고 어떤 자재를 쓸지도 꼼꼼히 확인했어. 에스토니아 겨울 날씨를 고려해서 단열재도 최고급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민준 씨가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민준이가 내게 한 말이 있어.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셔야 안드레아도 마음 편하게 한국에서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위를 어디서 찾겠어? 어머니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계속 민준 씨를 자랑하셨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사위를 만날 줄은 몰랐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줄 몰랐어. 친척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삼촌도 정말 대단한 사위를 두었구나.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셨고, 이모도 한국까지 가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복이 많다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오셨어요. 이게 안드레아네 새집이야? 정말 예쁘게 지었네. 한국 사위가 해준 거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모두들 감탄하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얻은 건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나 일자리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가족이 된 거구나. 그리고 그 가족의 범위가 저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에 있는 제 부모님까지 포함하는 거구나.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준 씨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월급보다 더 값진 사람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준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해요. 한국어도 이제 거의 완벽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민준 씨와의 결혼 생활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정말 보람 있어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에스토니아 문화와 발트 지역 연구를 가르치는 강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전공했던 문화인류학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거죠. 한국 학생들에게 에스토니아의 역사, 문화, 언어를 소개하는 일이 정말 즐거워요. 선생님, 에스토니아는 정말 어떤 나라예요? IT가 정말 발달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노래로 독립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학생들의 이런 질문들에 대답해 드릴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이제 팀장이 되었어요. 정말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직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지만 그 차이점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에스토니아의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었고, 민준 씨는 저에게 한국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한국 음식과 에스토니아 음식이 함께 나오고 한국어와 에스토니아어가 함께 들려요. 특히 명절 때는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에는 민준 씨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에스토니아의 전통 명절에는 저희끼리 에스토니아 전통 요리를 만들어 먹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 저는 한국과 에스토니아 두 나라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에스토니아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한국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제2의 고향이죠. 두 나라 모두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들이에요. 가끔 에스토니아에 있는 친구들이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국이 이제 제 집이에요 라고 대답해요. 처음에는 1년짜리 워킹홀리데이로 시작한 한국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평생 살고 싶은 제 삶의 터전이 되었거든요. 물론 가끔은 에스토니아가 그리워요. 발트의 푸른 바다, 파르누의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어릴 적 추억들이 담긴 고향의 풍경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준 씨 덕분에 에스토니아에 계신 부모님도 정말 행복해하세요. 새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한국 사위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작년에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와,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구나. 지하철이 정말 편리하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특히 민준 씨 부모님과 만났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민준 씨 부모님도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세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인생이에요. 3년 전만 해도 에스토니아의 작은 카페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던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고 한국인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3일간의 만남이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만약 그때 민준 씨에게 용기 내서 말을 걸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작은 용기, 작은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거리의 멀음까지 모든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는 건 바로 진심이었거든요. 민준 씨의 진심, 그리고 제 진심이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만남 하나, 작은 인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산증인이니까요. 진정한 사랑과 진심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습니다. 여러분도 그 작은 인연 하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감동적인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